과거부터 높은 금리는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호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셨었나요? 지금 보시는 프레드 차트에서 파란색은 나스닥 100, 빨간색은 연준의 기준금리를 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5.50%입니다. 과거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적은 3번 있었습니다. 1999년도 닷컴 버블, 2008년도 부동산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1999년도에 금리를 최대 6.5%까지 올리면서 당시 나스닥은 4,0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금 예외인 구간이었었는데 당시에는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의 버블이 꼈던 시기였었죠. 영화 빅쇼트 내용 중에서 유명한 대사의 일부입니다. 집주인이 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었고 술집에서 일하는 스트리퍼는 집이 5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고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최대 대출 규모가 1,500억 달러 이상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1,500억 달러면 원화로는 약 200조 원입니다. 당연히 개인들은 주식보다는 장기적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시기였었고 결국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금리가 인상하는 사이에 주가는 어떻게 변동성을 보여주었냐인데 금리가 상승하는 반면 이때도 역시 주가는 얕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주가는 언제까지 상승 곡선을 그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이번 7월달에 있었던 FOMC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연준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 2번이랑 4번 사항을 보면 인플레이션 최종 목표 2% 달성은 2025년도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기준금리 이하 논의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4번에서 주거비용은 다시 상승 중이다. 소비자 물가지수 내에서 주거비용은 35%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2년도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양적 긴축과 고금리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인플레이션 비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30년 모기지 고정금리는 21년도에 3%, 22년도에 5%, 그리고 최근에는 7%까지 올리면서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모기지 고정금리는 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주택지수는 2022년도 6월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양적 긴축과 고금리 정책을 실행하면서부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다시 약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다시 최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곡선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집 매수를 뒤로 미루면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매매가 아니라 월세로 자금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월세랑 임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월세 임대 가격은 부동산 가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시장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반면에 높아지는 임대값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모기지 금리를 더 하락시킨다면 주택 가격은 더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연준에서 쉽게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만약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급등할 겁니다. 금리가 낮아졌으니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거고 금리가 낮아진다면 주식시장은 과거에 어떻게 됐었었죠? 과거부터 주식시장은 금리가 낮아지는 동시에 주가 역시도 하락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1999년도랑 2008년도라는 과거 선례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머리가 좋아진 투자자들은 현재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점도표에 있습니다. 점도표는 연준이사 7명과 연방은행 총재 12명,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FOMC 멤버들에 의해서 매해 3월, 6월, 9월, 12월에 나오는 향후 금리 결정 방향성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2023년도에 금리 인하는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해온 연준의 파월 의장과 점도표에서도 2024년도, 2025년도 그 이후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는 단기적인 방향성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에 대한 미래의 통화 정책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을 시장에 알리기 시작한 시기는 2008년도 이후입니다. 연준에서는 아직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차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은 금리 인상은 적어도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을 거고 결국 그 금리 인상이 고점을 찍게 되면은 횡보를 시키면서 떨어진 돈의 가치를 정상화하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금리 인상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결국은 현실적인 주가 영향만 놓고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도 아직까지 꺾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준에서도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역시도 예견을 좀 어느 정도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식과 비트코인에 상승할 수 있는 그 상승 동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지금의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꽤나 많이 빠져줬습니다. 네이버에 나스닥이라고 검색을 하고 뉴스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기사 헤드라인이 전부 미 신용등급 강등의 나스닥이 2.2% 하락, 미 신용등급 강등,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패딩은 없었다. 세계 신용등급 평가사는 총 3곳입니다. 피치, S&P, 무디스. 그리고 현재 무디스를 제외하고는 피치와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미국은 2011년도 8월 5일에도 신용등급을 강등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트는 어땠을까요? 당시 나스닥 2011년도 8월에는 고점부터 저점까지 약 마이너스 17% 정도의 하락 구간이 나와줬었고, 당시에 하락이 나오면서 그 직전에 넣었던 매물대의 저점 혹은 직전에 넣었던 최저점 바닥까지도 깨지 않고 다시 또 고점을 넘겨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반대로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을 줄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터트리면서 이유가 필요했을 때 마침 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상은 나스닥 기준에서도 지금의 저점 자리를 깨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적어도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주식이랑 비트코인은 우상향하는 그 곡선을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그리고 그 구간 안에서도 2024년도에는 정말 나스닥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도 어디를 좀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는지, 어디를 목표가로 보고 있는지 해당 영상을 따로 제가 두 편으로 다뤄드렸으니까 영상을 꼭 보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는 보다 더 좀 큰 그림, 더 큰 그림에서 영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장기적인 사이클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의 단기 관점은 해당 두 영상을 참고하시고, 보다 더 짧은 관점은 영상 내에 있는 고정 댓글에 비트갱서 텔레그램만 입장하셔서 단기적인 관점 참고해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